아, 이번 미션은 출장을 가야 되네요. 출장이라니까 출장 뷔페가 생각나네. 블랙 라이방이 영업비밀 침해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니 우리 기술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해야 하죠. 일단 블랙 라이방 직원처럼 위장해서 현장 조사를 합시다. 우리 회사하고 똑같은 제품들을 엄청 찍어내고 있네. 열심히 개발한 기술을 이렇게 훔쳐가다니. 아, 도깨비들이 불쌍해. 이게 다 영업 비밀이 다른 회사로 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순 없어. 어떻게 하면 도깨비들을 도와줄 수 있죠? 영업 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업 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구제 방법은 크게 민사적 구제 방법과 형사적 구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민사적 구제 방법부터 살펴볼까요?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법은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는 금지 및 예방 청구권입니다. 금지 청구는 침해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 행사합니다. 영업상 이익이 뭐죠? 영업상 이익은 경제 주체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 중에 영업 비밀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말합니다. 이때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침해될 가능성만으론 부족하고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금지 청구권의 청구권자는 영업 비밀의 보유자예요. 하지만 부정 취득자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청구권은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전현직 직원, 전득자 및 전전득자, 법인, 사용자에게 행사하는데 이렇게 금지 청구 요건과 자격이 갖추어지면 청구권자는 법원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금지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과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가 뭔가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란 영업 비밀을 포함하고 있는 도면, 사양서, 설명서, 메모, 노트, 설계도, 고객 리스트 등 그 물건이 존재하는 한 침해 행위를 일으키는 물건을 의미하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란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데 제공된 도청 장비 또는 부정 사용 행위에 쓰이는 금형, 제조 기계 및 생산 설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침해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했지만 이미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어떡하나요? 그런 경우는 부경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이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침해되어야 합니다.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무슨 손해를 얼마나 입었는지 증명해봐. 분명 손해를 입긴 했는데 막상 얘기하려니 쉽지 않네. 손해의 유형에는 기존 재산이 감소하는 적극적 손해는 물론이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상실되는 소극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산적 손해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 내가 사과할게. 여기 손해배상금. 뭐야, 배상액이 고작 100원이라니. 손해배상액은 민법의 불법행위 일반 원칙에 의해 결정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부경법 제14조의 2, 제1항에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손해액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손해액을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수도 있지요. 다음은 형사적 구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적 구제 방법은 형법상 재산죄로 처벌하는 것과 부경법에 의한 처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법상 재산죄로 처벌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형법상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재산법의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부경법의 처벌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경법 제18조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에는 기업의 내부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외부자, 제3자, 개인, 법인 등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는 모두 포함되고 보호 대상은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로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고객 리스트, 판매 계획 등 경영상의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침해 형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행위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인데 국외 영업비밀 침해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 예비, 음모죄도 처벌됩니다. 그리고 국내 영업비밀 침해죄를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국외 영업비밀 침해죄와 마찬가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미수, 예비, 음모죄도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서 개발부의 도깨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줘야겠다. 두고 보자, 나원본. 또 당하다니.